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낙태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텍사스 주법에 낙태에 관한 제약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25년 만에 가장 중요한 낙태 권리 옹호에 대한 판결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또 이 판결이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의 권리,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한인들이 별로 익숙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슈를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낙태와 관련된 논쟁이 매우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슈가 바로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여성의 권리,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논쟁이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 윤리, 건강, 정치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이슈가 훌륭한 시민으로서 또는 지성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내려진 대법원의 낙태 권리 판결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또 낙태 이슈와 관련된 논쟁의 근간들은 어떤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낙태, abortion, 당연히 이 수태한 생명체를 제거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 논쟁이 앞서서 과연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성의 권리가 우선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를 대별하면은 pro-life, 그런 단어가 있죠.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pro-choice, 여성의 선택의 권리가 우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pro-life, pro-choice, 이 단어들은 어느 선거에나 주선거나 시선거나 연방선거나 어디나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를 대표할 사람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정치적인 견해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묻는 것이죠. 이 문제가 생명 그리고 권리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이 되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이 될 이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미 1973년도에 낙태 권리에 대한 기준이 되는 판결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Roe vs. Wade라는 판결인데 아주 유명한 판결이죠. 대법원이 당시에 7대2의 비율로 판결을 했는데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수정헌법 14조에 보면은 프라이버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다,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성의 선택의 권리로 확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 도전은 아마 계속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동성애 결혼 합헌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마는 이 합헌 판결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의를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그와 거의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 낙태의 권리에 대한 이제 도전들이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낙태 결정 시기는 언제냐, 수태 이후에 몇 주냐, 몇 달이냐, 그런 얘기. 또 거기에 더 나가서 과연 생명의 시작은 어디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강간, 근친 상간에 의한 수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근친 상간의 의미는 뭐고 강간의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논쟁이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어제 판결이 된 텍사스의 주법도 이런 다른 부수적인 논쟁입니다. 텍사스 주가 2013년도에 낙태와 관련된 주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낙태에 대한 일종의 제약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냐면 첫째로 낙태 시술을 하는 클리닉을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시설이 완비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런 제약입니다. 또 한 가지, 집도 의사가 부근에 있는 병원에 반드시 등록이 된 의사다. 따라서 부근 병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의사여야 한다. 그런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런 정도 수준의 제약 사항을 지킨다면은 지금 텍사스의 낙태 클리닉이 한 40개 되는데 이 중에 20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자격까지 맞춘다면은 10개가 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주인데 텍사스 주는 여기에 낙태 시술소가 10개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낙태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견해가 충돌을 합니다. 이런 제약이 법으로 금지된 소위 undue burden, 과도한 부담을 준다든가 deceptive means, 그러니까 속임 수단을 쓰는 것이죠. 낙태를 막기 위해서 속임 수단을 쓰는 것인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반대 시각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 의료적인 기준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런 얘기죠. 시술의 질을 높이면은 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주법은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실제로 필라델피아에서 과거에 클리닉 수술을 하다가 해당 여성이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입장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한 것인데 텍사스 주법은 그리고 이를 지지한 항소심 판결은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물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은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주법이 수십 개나 됩니다. 주로 공화당 다수인 주의회의 의회들이 이제 제정한 주법인데 이 주법들이 모두 위헌 처리가 이제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낙태에 대한 법적인 도전은 계속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왜냐?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보낸 분은 시카고에서 한 20여 년 살다가 은퇴를 하시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신 분입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요즘 미국 선거가 한창인데 한국에서 사귄 새 이웃들이 미국 선거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20년이나 사셨으니까 프라이머리가 뭡니까? 커커스가 뭡니까? 델리게이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분이 미국에 오래 사셨지만은 미국에 대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못하게 됐으니까 좀 창피하다.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딱 한 일이죠. 미국에 수십 년 살면서도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주요 이슈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지냈다. 사실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조금만 공부하면 되니까. 또 한 가지 미국의 중요한 소셜 이슈들 주로 종교적이고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논쟁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논쟁들이 바로 선진국형 논쟁입니다. 문화적인 논쟁입니다. 생명, 권리, 의무, 도덕, 종교, 여성 이런 논쟁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 10계명을 주 총사에 계시할 수 있느냐,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죽을 권리는 어디까지냐, 낙태 권리는 어디까지냐, 동성애 권리는 어디까지냐, 총기 보유의 권리는 어디까지냐. 사실은 이것이 모두 지적인 논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들이 바로 나의 권리, 나의 의무와도 깊게 관련이 된 그런 이슈들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텍사스 낙태 법안이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낙태법은 많은 낙태 시술소의 의료적인 기준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했었습니다. 경제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영국이 EU 마켓에 남기를 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차기 총리 후보자는 영국은 유럽의 일부이며 항상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 지역입니다. 하원 공화당이 2012년 벵가지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 측이 당시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힐러리 클린턴도 이를 알았어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또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리오 올림픽이 실패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운영 책임자는 아직도 올림픽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최대의 리세션과 함께 정치적인 불안정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논쟁적인 발언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측근들은 트럼프가 모슬렘, 인종차별 발언 등의 언어를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그의 선거 본부장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근해에서 고래 구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이 80피트의 큰 고래가 200피트 길이의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동물 애호 그룹들은 이 고래의 그물 벗겨내기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루커스 뮤지엄의 시카고 건설 철회 결정을 정당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루커스 뮤지엄 측은 시카고 레이크프론트 건설안을 추진했지만 자연보호그룹의 제소에 걸려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파산 신청 건수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 신청된 파산 건수가 무려 47,535건, 전국 최고 숫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파산 건수가 8.5% 줄었지만 시카고는 6%만 줄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경찰관의 자택지역 근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과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국은 여름철 범죄 대처를 위해서 오버타임을 크게 늘렸습니다. 더위가 가고 오늘부터 평년 날씨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70도, 수요일 목요일 계속 맑습니다. 수요일에 최고 80도, 목요일 84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73도, 토요일 맑고 77도입니다.